기술료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료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에서 어떻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료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문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기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직접 실시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3자 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직접 실시를 보시게 되면은 전문기관에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비라고 하는 것을 그 선정된 기관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나 뭐 콘텐츠나 솔루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기술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직접 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제3자 실시의 방법인데, 제3자 실시는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비영리는 일단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 비영리 기관에서도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3자 실시 영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술 선정 기관에게 주고, 그 아까 직접 실시와는 다르게 그 연구개발한 과제에 대한 제품이나 뭐 솔루션 같은 것들을 기술 이전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그래서 뭐 아니면 구독 형태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3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그런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화살표 옆에 하나 보시면 기술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기술료 사용이라는 것도 있고 정부 납부 기술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부 납부 기술료는 어쨌든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상한액이 있고 그거를 전문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료 사용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비영리 기관을 보시면은, 비영리 기관은 일단 일반적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매출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술료를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실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업무 절차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영리 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사용 실적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제 수행 중과 과제 종료 후로 나뉘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과제 종료 후에 기술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년도 과제가 있고 단년도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둘 다 동일하게 과제 종료 후에 기술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제 수행 중에는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를 제가 매년이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협약년도 다음에부터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이후부터 제출 안내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료 납부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술 결과 보고서나 사용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안내가 올 것이고, 그러고 매출액으로 기술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정부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상계좌로 이제 입금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좀 개념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술 실시 결과 제출하는 것은 사후관리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일반 대상 과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2번을 보게 되면은 대상 추가 기능인데, 이거는 기능이 있긴 한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전문기관의 기술 실시 제출 안내가 없는 경우에 자신이 들어와서 직접 대상을 추가해서 입력하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전문기관 안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크게 사용은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3번 탭을 보게 되면은 전문기관에서 언제 안내를 했고, 4번을 보시면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과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팝업이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는데 그게 직접 실시일 수도 있고, 제3자 실시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전문기관과 연구자들의 수요를 받아서 만든 건데, 발생을 했는데 상한액을 내가 일시납을 하겠다, 이게 총 3가지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또 직접 실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실시는 자기가 직접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매출액을 가지고서는 작성을 하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을 누르게 되면 결과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협약 때 작성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불러오게 되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술 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최초 협약했을 때 그 값을 불러오긴 하는데, 여기서 기술 기여도 같은 경우는 한번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2개의 표가 있는데, 오른쪽 표는 기정원 티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술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자동으로 입력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협약 때 예를 들어 20%라고 기술 기여도를 작성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 25%였다라고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3자 실시입니다. 제3자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제품의 매출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다음으로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술 계약을 했는데 제가 5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차에만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2년차, 3년차에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미발생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유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액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실시와 비슷한 화면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 중기부, 산업부 어쨌든 감면 정책을 보니 공통적으로 20%를 감경을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부 지원금 실사용 금액이 확정이 되고 상한액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20%가 감면되어서 숫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실적 보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실적 보고서는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하겠다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자료이고, 해당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과제를 검색을 하고 1번 하고 3번 클릭을 해서 보고서의 목록을 필터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 6번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 6번인데 그 제출 마감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이 되고 있고, 만약에 마감 기간이 지났다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마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징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경우에서 비영리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탭일 거고, 여기서도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출 기한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된다.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